교재 2페이지 문장의 기본 요소 라고 되어 있고, 됐죠? 화면부터 보죠. 제가 필기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멘트를 잘 들으세요. 정상적인 영어 문장은 주어가 동사보다 먼저 나와요. 됐죠? 정상적인 영어 문장은 주어가 동사보다 먼저 나오고, 주어를 가리키는 이상한 다른 대명사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말은 주어 다음에 목적어가 나온 다음에 타동사가 나오는데, 영어는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온 다음에 목적어가 나올 거니까 동사 앞에 명사 두 개가 붙어 있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주어와 동사 사이의 수일치 확인합니다. 단복수는 맞는지, 그 다음에 능동수동 맞는지 확인합니다. 되셨죠? 그게 맞다면, 됐죠? 일단 주어는 잊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동사 뒤를 볼 건데, 동사에 따라 그냥 문장이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주격 보어가 필요한 경우도 있죠. 보어 자리에는 주로 형용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전치사 후가 보어를 대신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 있는 주어의 신분 자격이라면 명사를 쓰고, 그 외 성질이나 상태라면 형용사를 씁니다. 그 다음 목적어가 필요하다면 목적어를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가끔 어떤 동사들은 목적어를 두 개 쓰는 아이들도 있죠. Show me the money, give me a chocolate처럼 그렇게. 그리고 목적어를 쓰고 목적어만으로는 불완전해서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야 할 경우도 있어요. 주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명사가 들어갔던 것처럼 목적격 보호 자리에도 형용사나 명사가 들어갑니다. 이 앞에 있는 목적어의 신분, 자격, 동격이라면 명사를, 그 외 상태나 성질이라면 형용사를, 그리고 목적어 뒤에 전치사 구를 써줘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냐, 이 모든 건 주어가 아닌 동사가 결정합니다. 동사 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동사가 결정한다. 그러면 시험이니까 어차피 어딘가에 블랭크가 뚫리겠죠. 그렇죠? 주어 자리에 블랭크가 뚫렸다. 그러면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는 걸 써줘야 되지 않을까?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는 거, 명사, 대명사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동명사. 참고로 현대 영어에서 투부정사를 주어 자리에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명사절, 부사절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리면 주어 동사의 형태를 갖춘 아이들을 한 덩어리로 묶어서 쓰기 위해 앞에다가 붙여주는 걸 접속사라 하고, 이렇게 한 덩어리가 명사 역할을 하면 명사절, 부사 역할을 하면 부사절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묶어서 명사 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접속사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외우시면 돼요. 그냥 that, 그리고 whether 또는 if, 그리고 모든 의문사. 딱 세 개밖에 없다. 이렇게. 그렇죠? 둘째, 동사 자리에 블랭크가 뚫렸다면 일단 맞춰야 될 거, 동사의 연결 형태 맞춰야죠. 조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연결하라. have 다음에 들어가는 동사는 pp, 비동사 다음에 들어가는 동사는 ing나 pp. 그렇게 연결 형태가 맞다는 전제 하에 우리가 챙겨야 할 건 1. 수일치, 2. 태, 3. 시제. 반드시 이 순서대로
맞춰 나가셔야 되고 저 수업도 이렇게 할 겁니다. 수태 시제 순서대로 가장 정확하게 푸는 방법이니까. 그렇죠? 셋째, 동사 뒤에 블랭크가 뚫릴 수 있다. 진짜로? 이렇게 뚫을 수 있겠네? 동사 바로 뒤에?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부사를 써주면 되고, 보어가 필요하면 형용사 보어나 명사 보어를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전치사 더하기 명사를 쓸 수도 있고, 만약 타동사라서 목적어가 필요하다면 목적어가 될 만한 것들을 써줘야지. 목적어가 될 만한 건 주어가 될 수 있는 것들에다가 투부정사만 하나 추가하면 돼요. 주어가 될 수 있는 것들에다가 투부정사만 하나 추가하면 된다고. 됐죠? 그리고 목적어보다 뒷자리에 빵꾸가 뚫릴 수도 있잖아. 그렇죠? 목적어만 있으면 되는 아이였다면 부사를 써줘야 되고, 목적어가 2개 필요하다면 somebody something을 만들어야겠지. 그리고 목적 보어를 달라고 하는 동사가 앞에 있었다면 보어를 써주되, 다시 한번 동격이면 명사를, 아니면 형용사 보어를, 그리고 가끔 전치사 명사가. 결론, 동사보다 뒤에 빵꾸가 뚫렸으면 무조건 가장 가까이 있는 동사를 찾아야죠. 이 동사가 어떤 동사냐에 따라 동사 뒤 자리에 모양이 달라질 거니까.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동사 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동사가 결정한다. 그렇죠? 동사는 수태 시제가 맞아야 한다. 이 정도.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괜찮죠? 그러면 교재 표 안에 보면 문장은 주어 부분과 서술어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Some of the parts, 부품 몇몇 개, which부터 were purchased week하고 오는 수식어, 그리고 seem이 동사래요. 그 seem이라는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전치사 like가 오기도 하고 대절이 오기도 하고 형용사가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와요. 그걸 꼭 무슨 형식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예문, the employee transferred to the branch office said. say가 유명한 타동사죠. 그 타동사의 목적어가 that he was an architect 이렇게 써 있는 거지. 이렇게 동사를 기준으로 동사보다 먼저 나올 주어, 그리고 동사가 요구하는 목적어와 보어, 이 네 가지를 문장의 4대 요소라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수식어라 보면 됩니다. 종요소 이런 말은 어려우니까 버리시고요. 그냥 수식어. 근데 영어의 수식어는 참 다행인 게 단어 뜻을 몰라도 형태만으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식어일 것 같아 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그걸 제가 보여드릴 텐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첫째, 부사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아님.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ly로 붙은 건 부사.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거. 전치사 뒤에 붙어 있는 명사는 절대 주어나 목적어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다고 얘네가 다 부사냐? 그것도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behind라는 전치사 뒤에 있는 the desk는 버려달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주어는 the man, 동사가 is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관계대명사. 명사 뒤에 항상 who, whom, that, which가 나올 건데 그런 아이들이 나오면 동사를 한 덩어리 잡고 동사가 2개 들어가지 않게 묶으세요. 그러면 이만큼이 그냥 수식어인가 봐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ing, pp는
다 같이 수식 어구의 시작이다. We found a way, 명사 way 뒤에 to solve the problem, 수식어. The number of students 뒤에 studying부터 English까지가 수식어. 괜찮나요? 그 다음 the painting displayed yesterday가 수식어. 여기서 잠시 PP 형태가 수식어의 시작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나는 여기 있는 displayed가 동사의 과거 형태인 줄 알았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일반 동사의 과거형과 PP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여러분 페이지 4페이지 잠시 넘겨보세요. 4페이지 에 보면 1.1 하고 나와 있는데 엄청 중요한 거니까 잠시 집중. 일반 동사의 과거형과 과거분사를 구분하는 방법. 그래. PP와 과거형의 형태가 같은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바로 뒤를 봅니다. 멀리 가지도 않고 바로 뒤. 무슨 말이냐면 The new employee submitted 이렇게 돼 있죠. 그 바로 뒤를 보니까 An innovative proposal이라는 명사 덩어리가 나왔어. 이럴 때에는 이 녀석이 100% 과거동사예요. 100% 과거동사. 근데 두 번째 줄에 The proposal submitted by 전치사가 먼저 나왔죠. The proposal submitted yesterday 부사 표현이 먼저 나왔지. 이럴 때에는 이 아이가 동사의 과거형이 아니라 PP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아까 LC에서 했던 말 기억나시죠? There is 명사 ing, there아 명사 PP. 명사 뒤에 ing는 뭐뭐 하는의 능동의 형용사고 명사 뒤에 pp는 뭐뭐 되는의 수동의 형용사다. 그러면 해석 방법이 submitted by 요 부분을 먼저 해석하는 게 낫지 않을까? 누구에 의해서 제출된 프로포즈 어제 제출된 프로포즈 나는 submit가 제출인지 몰랐다. 모르면 그냥 submit 된이라고 해석하세요. 그렇게 하고 동사는 뒤에 가서 다시 찾으면 되는 거니까. 괜찮나요? 과거형과 PP 구분하는 방법 기억을 해 둡시다. 밑에 설명 다 있어요. 그렇게 있죠? 다시 앞으로 가죠. 그리고 표 제일 밑에 있던 부사절 시간, 조건, 양보 등등등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끌고 다니는 아이 if부터 tomorrow까지 이거 없다 하더라도 the company picnic이 주어가 되고 will be postponed가 수동의 동사니까 완전체 내가 완전체니까 앞에 있는 if절은 없어도 되는 거지. 이거를 부사절이라고 한다고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요 밑에 써있는 우리말 제가 한 방에 주주죽 설명을 할 테니까 보십시오. desks student 이런 걸 우리가 단어라고 하죠. 단어 됐죠? on the desk under the tree 이렇게 여러 단어가 붙어 있는데 주어 동사 형태를 갖추지 않은 아이가 있고 됐죠? 여러 단어가 붙어 있는데 지금처럼 주어 동사의 형태를 갖춘 아이가 있고 이거를 뭐라 하고 이거를 뭐라 하는지는 몰라도 상관없는데 됐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할 거는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sentence라고 하는 됐죠? 영어 문장은 문장이라 하면 최소한 한 덩어리의 주어 동사가 있어야 하고 명령문이 아니라면 주어가 꼭 있어야 돼요. 동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을 때 그렇죠? 우리가 문장이라 하는데 이 문장 표기법은 반드시 대문자로 시작하고
문장이 끝났으면 문장 부호를 찍어서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등으로 문장이 끝났음을 표시해야 한다. 단, 이 두 가지 원칙은 문장이 아닐 때 사용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tasks를 대문자로 쓰는 건 괜찮아요. 여기다가 마침표를 찍으면 틀려요. 이렇게 마침표를 찍으면 틀린다고요. 마찬가지로 on the desk하고 마침표 찍으면 틀려요. 이해하셨습니까? 그게 왜냐고 토익 시험장 갔더니 101번 하고 더 매니저 이렇게 나와. 대문자로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혼자서 불러 연락 떠들어. 그러다가 어딘가에 빵꾸가 있어. 그리고 또 뭐 불러 떠들어. 그러더니 마침표를 찍어놨어요. 대문자와 마침표를 다 써놨다는 얘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란 이야기예요? 문장이란 이야기죠. 그러면 어딘가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일까? 동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지. 블랭크를 기준으로 앞, 뒤 어딘가에 동사가 있다면 나는 여기다가 동사를 쓰면 안 돼요. 어디에도 동사가 없다면 동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때 투부정사 ing, pp는 동사가 아니라고요. 제대로 된 동사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파트 5는 괜찮은데 파트 6 가면 계속 나오잖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동사가 들어가지 말아야 할 자리인지 그래서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대문자와 마침표 사이에는 그렇죠? 최소한 한 덩어리의 주어 동사는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대문자에서부터 마침표까지는 최소한 한 덩어리의 주어 동사는 있어야 되는데 됐죠? 하나만 있어야 돼요. 다시 한 문장의 주어 동사는 한 번은 나와야 되는데 하나만 나와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 개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여러 개를 쓰고 싶다면 접속사라는 아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설명 들으세요. 그냥 여러 개를 쓰려면 접속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접속사가 등위 접속사일 때 and, or, but, yet 됐죠? 그런 아이들. 그럴 때에는 주어 동사를 한 번 더 연결하고 마침표를 찍어도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등위 접속사일 때 주어가 같다면 됐죠? 생략할 수 있음. 등위 접속사라면 주어를 생략하고 같은 주어라면 동사끼리 그냥 대등하게 연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근데 등위 접속사가 아니라면 됐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if라든지 because라든지 when 이런 아이들 그럴 때에는 일반 접속사라고 부르는데 이때 접속사 다음에 주어가 나오면 제대로 된 동사를 씁니다. 뭐 위에 거하고 별로 달라 보이진 않는데 근데 이 부분이 뭐가 다르냐면 중요한 건 접속사도 있고 주어도 있고 이 둘이 다 있어야 그 뒤에 제대로 된 동사가 나와요. 무슨 말이냐? 접속사가 있는데 주어가 없더라. 혹은 접속사가 없는데 주어만 있더라. 혹은 접속사도 주어도 없더라. 그러면 이 자리에는 동사를 쓰면 안 돼요. 뭐 어쩌란 말이냐? 그럴 때 쓰는 게 ing나 pp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학교 다닐 때 분사구문이라는 이름으로 배운 거예요. 분사구문이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다 까먹은 상태에서 그냥 막 들어가서 어려웠던 거거든. 그래서 잘 정리를 해보면
대문자에서부터 마침표까지를 하나의 문장이라 하고 한 문장의 주어 동사가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있어야 돼. 여러 개를 쓰려면 접속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첫째, 등위 접속사일 때에는 같은 주어는 생략하고 동사끼리 연결해도 되거든. 둘째, 그 외 다른 접속사들은 접속사와 주어가 다 있어야 제대로 된 동사를 쓰는 거래.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렇죠? ing나 pp를 쓰는 거라고 하더라. 이렇게요. 이때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를 쓸 건데 앞에 명사가 있으면 이 명사가 하다 되다를 그렇죠? 없으면 바깥에 있는 주어를 가지고 능수동을 따지면 됩니다. 요 정도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괜찮습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가 언급을 해 드릴 거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한 문장에 주어 동사가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있어야 된다. 등위 접속사라면 같은 주어 생략하고 동사끼리 연결이 가능한데 다른 접속사들은 접속사와 주어가 다 있어야 동사를 쓰고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분사를 써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단 예외사항이 있어요. 예외사항이 뭐냐 하면 타동사 뒤에 that 주어 동사가 나올 때 그 that은 생략하고 쓸 수 있음. 됐죠? 그 다음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 됐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있고 주어 동사 나오는데 이때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목적어가 나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사 뒤에 주어 동사가 또 나왔어. 그러면 대생략된 건가? 이렇게 보시고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또 나왔어. 그러면 또 대생략된 건가? 이렇게. 괜찮나요? 그리고 아주 특이하게 the way라는 말 다음에 그냥 뜬금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방법 이런 말로. 뭐 이건 문법적으로는 사이에 how가 생략된 거다인데 how가 생략됐고 나발이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예외가 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괜찮겠어요? 자, 본문 봅시다. 문장은 반드시 됐죠. 하나 이상의 동사가 필요하고 명령문이 아니라면 주어도 필요하다. 그런데 문장은 대문자로 시작하고 문장 부호로 끝났음을 표시해야 한다. 이게 문장이 아닐 때는 이 짓을 하면 안 된다고요. 됐죠? 한 문장에 둘 이상의 동사를 쓰려면 접속사 기능을 하는 아이들이 필요한데 자, 접속사 기능을 하는 써놓고 보니까는 뭐라고 써있냐면 의문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렇게 써있는데 잠시만 관계대명사도 who, whom, which 그쵸? 의문사처럼 생겼죠. 관계부사도 when, where, why, how 의문사처럼 생겼어요. 걔네가 문법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라고 나눌 뿐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의문사처럼 생긴 아이는 무조건 접속사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모든 의문사는 접속사 기능을 한다. 의문사에다가 ever 붙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단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접속사 대생략 가능. 그 다음 목적격 관계대명사 언제든 생략 가능. 금방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the way 뒤에 뜬금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다는 예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1번 주어 자리.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요 왼쪽을 먼저 보면 쉽지 않을까요? 명사, 대명사, 동명사, 명사절. 그리고 밑에 손가락. 현대 영어에서 투부정사를 문장의 주어로 쓰지 않는다. 따라서 투부정사로 시작하는 문장은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해야만 한다. 됐죠? 첫 번째 문제. 더 땡땡 is. is 앞에 더 나왔으면 주어를 만들어야죠. 주어 자리에는 명사를 써야지. manage는 동사, manage는 형용사, ly 붙은 건 부사. 이렇게. 두 번째,
take라는 아이를 줬는데 walk every morning 뒤에 is good 여기에 is가 동사인 거지. 그러면 빈칸은 주어가 되어야 하죠. 동사를 빌려다가 주어로 만들려면 동명사를 써야만 한다. 현대 영어에서 투부정사를 주어로 사용하지 않음. 그렇죠? 명사절 뭐라고 써있냐? that, whether, 의문사 등이 이끄는 절. 그렇죠? that, despite, because, and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제가 자, 뭘 쓰라고 했어요? 블랭크를 줬어. 그리고 the earth is round라는 주어 동사가 보이는데 동사 is가 한 번 더 보이죠. 여러분 동사가 두 개 있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지? 접속사가 필요한 거지? 이만큼을 묶을 거예요. 그래서 요 is의 주어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 우리는 주어가 되려면 명사 덩어리가 필요한 거고 명사 덩어리를 만들 수 있는 아이는 that, whether, if 의문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despite는 전치사니까 버리고 because는 아니고 and도 아닌 거예요. 답은 그냥 that 이렇게. 한 번 더. blank Mr. Kim is single or married is uncertain. 동사가 두 번 나왔네? 그쵸? 그럼 어떻게 할까? 이만큼을 묶으면 되지 않나? 그쵸? 그래서 주어로 만들어야겠지? 주어를 만들 수 있는 아이는 that, whether, if 의문사밖에 없다 했으니까 버립시다. since와 as를. 남은 건 if와 whether인데 참고 여러분 if절이 명사를 만들 수는 있는데 if로 만든 명사를 문장에 주어로 쓰진 않아요. 다시 if 주어 동사가 명사가 될 수는 있거든. 근데 if로 만든 절을 주어 자리에 놓지는 않아요. 교재 3페이지에 보면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들 해놓고 명사절하고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that, whether, if 의문사 등이 이끄는 절 해놓고 괄호 속에 if 절을 주어로 쓰진 않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if가 명사 덩어리를 만들 수는 있는데 그 녀석이 주어는 안 돼. 이렇게. 그러면 주어 자리에 아까 그 문제는 답이 뭘까요? whether이 되지 않을까요?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 문제. blank I want. 여러분 절대 동사가 두 개가 나란히 있으면 안 돼. 끊어야 되겠죠? I want까지. 그리고 is가 큰 동사. 우리는 바깥쪽을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I want를 묶어서 뭘로 만들어야 된다? 명사 덩어리로. 명사로 만들 수 있는 덩어리는 what? 하나밖에 없잖아요. 명사절 접속사에 that, whether, if 의문사밖에 없어 라는 말이 이만큼 여러분한테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외워두실만 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관사가 나오면 명사가 나오고 맞죠? 명사 앞에는 형용사 물론 복합명사도 있지만 형용사 앞에는 또 다른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주어, 목적어, 보어, 을, 이, 가 역할을 할 수 있다. 괜찮죠? 이 동사 자리, 동사의 형태. 이 동사의 형태는 여러분 여기는 잠시 교재 4페이지로 가서 보고 갑시다. 4페이지. 동사의 연결 형태. 동사는 한 단어로 만들 수도 있지만 여러 단어를 엮어서 한 덩어리의 동사를 만들기도 하죠. 그렇죠? I can swim. 그렇죠? I will be there. 뭐 거기 있을 거야 그러면서. 첫째, 원칙부터 동사를 여러 개 연결할 때 앞동사의 종류가 뒷동사의 형태를 결정한다. 앞동사의 형태는 상관없다. 그렇죠? 앞단어의 종류가 뒷단어의 형태를 결정한다.
이거 여러분 어렸을 때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런 거 배웠죠. enjoy ing, finish ing, avoid ing. 그 앞에 enjoy가 과거형이라고 해서 ing가 바뀌거나 finish가 갑자기 pp라고 해서 이 ing가 모양이 바뀌지는 않잖아. 앞 단어의 종류가 뒷 단어의 형태를 결정한다. want to 부정사, wanted 됐다 해도 to 부정사 오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앞 단어의 종류가 중요하지 앞 단어의 형태는 뒷 단어의 형태 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아이들 우리가 조동사라 하거든. 조동사 다음에는 원형을 써요. 그러니까는 can 다음에도 원형 오고 could 다음에도 원형 올 거라고. 이해하셨죠? 그 다음 완료 시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have와 pp를 붙여서 쓸 겁니다. 사이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게 have가 됐든 has가 됐든 having이 됐든 had가 됐든 상관없어. have 다음에는 pp. 그렇죠? 그 다음 비동사 더하기 ing를 붙여서 우리는 진행 시제를 만들 거예요. 그때 비동사가 원형이라도 상관없고 그렇죠. will be 아니면 pp라도 상관없죠. have been 이렇게. 어쨌든 비동사 다음에 오는 i는 ing라면 진행이 되고 여기까지는 다 능동이에요. 그러면 비동사 더하기 pp를 붙이면 수동이 된다. 수동은 항상 비동사의 어떤 형태와 pp로 끝나야만 수동이지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능동이다. 되셨죠? 그게 설명에 있네. 1. 동사의 형태를 확인하자. 뭐? 투부정사만으로는 동사가 될 수 없어요. ing, pp만으로도 동사가 될 수 없어요. 2, 3, 4 금방 했던 거. 조동사 다음에는 원형 쓰기. 완료 시제를 만들 때 have 더하기 pp 쓰기. 진행이나 수동은 비동사 더하기 ing, 비동사 더하기 pp 쓰기. 뭐 비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s 붙은 거 오면 안 된다고요. 됐죠? 5. 명령문은 주어 없이 동사 원형 1. 하나 외워두시고요. 두 번째,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 혹은 투부정사와 함께 잘 쓰인다. 이거 하나 외워두시고 하나 더 갈까요? 명령문 앞에 please 뿐만이 아니라 just, simply, kindly 등을 붙여서 쓸 수도 있다. please는 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please 말고 just, simply, kindly 등도 명령문 앞에다가 붙여서 쓸 수 있다. 이 세 가지 멘트면 명령문 완전 끝난 거예요. 어떻게 생겼다? 주어 없이 동사 원형부터 시작해요. 언제 쓴다고? 시간 조건 아니면 투부정사와 함께. 그렇죠? 누구랑 같이 쓸 수 있다? please 말고 just, simply, kindly도 돼. 이렇게요. 괜찮을까요? 6번째, 한 문장에 접속사 없이 동사 여러 개 올 수 없다. 알았어요, 이거는. 괜찮죠?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 페이지에 있죠. 여기 보려고요. 동사의 형태는 방금 봤으니까 practice test라고 되어 있는 부분. 1번 A man blank under the tree. 동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ing 투부정사는 동사 안 된다 그랬으니까 버려주십시오. 됐죠? 그러면 답은 is smoking이 되겠네. 근데 두 번째 문제 잘 보세요. The man blank under the tree is my coworker. 여기에 is가 동사죠. 그렇죠. 접속사 같은 거 있나요? 없죠. 그러면 빈칸은 동사 자리다 아니다? 아닌 거지. 자, 일반 동사의 원형은 항상 동사고요. s 붙은 것도 항상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버려야 돼, 지금은. 그러면 이거는 왜 남겨놨을까요? 과거 분사로 보고 남겨놓은 거지. 이거는 ing로 보고 남겨놓은 거고. 그럼 아까 해석했던 거 있네. 설명했던 거. 명사 더하기 ing, 명사 더하기 pp. 능동, 수동을 구분하는 이랬죠. 그러면 스모크 하는 남자예요? 스모크 되는 남자예요? 하는 남자인 거지? 그러면 ing 쓰면 돼요.
이렇게 간단한 걸 여러분들은 동사 자리인 줄 알고 막 헤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괜찮을까? 3번 The flight from Denver blank many tourists from China. 동사 어디 갔을까? 우리가 만들면 되겠죠. 빈칸이 동사 자리. 우선 눈에 잘 띄는 거. ing 버리고 to 버리고. 캐리어는 명사잖아. 선생님 캐리에 왜 이상하게 스펠링에 s가 붙었나요? 주어가 3인칭 단수가 s라도 붙여. 이 말 아닐까? 그쵸? carriage. 4번 The workers in the sales department. in부터 department까지 버려도 되고요. The training session이 목적어, 뒤에 있는 informative가 목적보어, 빈칸은 동사 자리. 동사 자리인데 ing 탈락, tion은 명사예요. 그 다음에 to 탈락. 그러면 이거. find의 과거형인 거지. 일반 동사의 과거 동사는 과거형은 늘 동사다. 됐죠?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늘 동사다. 캐리즈처럼 3인칭 단수형 s 붙인 것도 늘 동사다. 이번 문제에서 스모크, 스모크스 이것도 늘 동사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5번 The CEO will suggest a new management system. 자, 이번에는 조동사 더하기 동사 원형은 늘 동사다. 이 얘기하는 거고 6번도 똑같이 should organize 조동사 더하기 동사 원형은 늘 동사야. 이렇게요. 7번도 똑같이 can 더하기 help 조동사 더하기 동사 원형은 늘 동사야. 그렇죠? 동사 자리에 동사 쓰면 되지. 나머지는 동사 아닌 게 많으니까. 그렇죠? helpful은 형용사고 ing와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동사의 형태부터 잡아놓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수, 태, 시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동사같이 생긴 아이가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선택지에. 그때 순서 흔들리면 안 돼요. 항상 수태, 시제, 수태, 시제. 쉬운데? 볼까? 1번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빵빵 made public today. 빵빵 자리가 동사인 것 같은데요. 자, 주어는 누구일까요? result. 됐죠? 동사 아닌 being부터 버립시다. ing는 동사가 아니니까. 그렇지? 수일치. 잠깐만. 제가 어떻게 수일치 푸는지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힌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주어를 찾았어. 찾았는데 여기에 이렇게 s가 붙어 있어. 됐죠? 그러면 동사는 s로 끝나면 안 돼요. s는 한 번은 있어야 되는데 한 번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 result에 s가 있으니까 동사에 s가 없어야 된다고. 답은 were.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좋아. 그럼 2번 문제. The 땡땡 being was have are written by the manager. 주어가 누구게요? 리포트죠. 리포트에 s 안 붙어 있죠. 그러면 이제 s가 필요해. 나는 was를 쓸 거예요. 왜? 여기 s가 있더라고. 이렇게. 이게 수일치의 기본입니다. 3번 The report 체크를 주고 by the manager 했어요. 자, 해석해볼까? 보고서가 체크하는 걸까? 되어지는 걸까? 되어지는 거죠. 수동은 BPP로 끝나야만 수동이다 이랬거든. 그래서 답은 were checked인 거지. 네 번째 있는 have check는 능동인 거예요. 그러면 4번 the manager is 다음에 뭘 더 붙여달라 그랬네. 첫째, 비동사 다음에 원형이나 s 붙은 건 들어갈 수 없다. 맞죠? ing를 쓰면 능동, pp를 쓰면 수동, 매니저가 보고서를 체크하나요? 되어지나요? 이렇게요. 하는 거니까 수동 말고 능동 이렇게. 괜찮나요? 5번, 6번, 5번 Miss Ramsey blank the company 2 years ago. 동사가 필요한데 ing 탈락, to 탈락, s 붙은 건 현재, ed 붙은 게 과거,
뒤에 보니까 2년 전에 이런 말이 있네요. ago는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6번 Our monthly staff meeting이 blank held next Monday. 자, 다 같이 비동사로 끝나네? 그쵸? 수동이라는 말이겠죠. 개최되다. 근데 next Monday니까 나중이겠지? had been은 옛날 이야기잖아? has been도 이미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죠? is는 늘인데 next Monday하고 늘하고는 이상하니까 그냥 will be held 이렇게. 괜찮나요? 그래? 3페이지 목적어.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어가 될 수 있는 것들에다가 뭐만 더해주면 된다? 투부정사만 딱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주어가 될 수 있는 것들. The employees like의 목적어가 이만큼 새 복사기 왔네. 두 번째, the manager will send. 매니저가 보낼 거래요. 뭘 보내? to the branch. 보내니까 to가 나온 거지. 뭘 보낼까요? 앞에 experienced가 경험 많은 이라는 형용사인데 경험 많은 사람을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됐죠? 세 번째, the sales representative finished. finish ing는 우리 아니까 넘어갑시다.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명사절, if절을 주어로 쓰지 않음. 이건 아까 봤고 we at speed shipping guarantee. 자, guarantee라는 타동사 뒤에 that은 생략 가능하다고 했죠 아까. 그래서 빠지고 the items will be delivered within an hour 하고 올 수 있다고요. 그냥. 그 다음 문제 볼게요. The secretary will check. 비서가 확인할 거예요. 뭘 확인할까? 이만큼을 묶어서 체크의 목적어인 뭘로 만들자? 명사 덩어리로 만들자. 괜찮죠? 명사 덩어리로 만들 수 있는 아이는 얘네 둘은 아니죠. 그렇죠? 의문사하고 if가 있네. if가 들어가면 매니저가 사무실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where이 들어가면 사무실 어디에 매니저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사무실이 매우 넓어. 그리고 비서랑 막 숨바꼭질해. 그러면 where이 답이겠지만 그러려고 출근한 거 아닐 거예요. 답은 있는지 됐죠? 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여러분 if가 앞대가리에 튀어나와야 뭐뭐 라면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동사 뒤에 붙어서 나오면 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 다음 the manager found out. find out이 알아내다. 뭘 알아내? 블랭크부터 윈도우까지를 묶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broke가 과거형 동사거든. break, broke, broken. 첫째, in order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 나와야 돼요. due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동사는 무조건 ing로 들어가야 합니다. 전치사 뒤에 들어가는 동사는 무조건 ing. since 다음에 ing나 pp가 들어갈 수 있는데 과거 동사는 안 들어감. 그리고 since는 명사절 접속사가 아님. 그러면 who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who가 접속사 역할도 하고 사실 동사 break의 주어 역할도 하죠. 해석은 누가 유리창을 깼는지 알아냈다. 그렇지. 왜냐하면 의문사 중에 who하고 what은 우리가 무엇이 무엇을 누가 누구를 을을 이가를 붙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who하고 what은 접속사 역할도 하는데 을을 목적어 혹은 이가 주어 즉 자기도 명사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주어가 없는데 자기가 접속사와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 을을 이가? 이것만 기억합시다. 을을 이가. 나중에 또 배울 거니까. 그러면 여기 보세요. I wanna see. 나는 보고 싶어. see의 목적어로 이만큼을 만들 거예요. 그렇죠? 일단 목적어로 만들 거니까 that, whether, if 의문사 중에서 골라야겠지? although 버리고 however 버립시다. 그러면 뒤에 you, 주어, by, 동사 됐죠? 근데 by는 무엇을 구매하다의 타동사거든?
있어야 할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면 that 말고 what을 씁니다. 즉 who나 what은 됐죠? 지금처럼 명사가 하나 빠져있는 아이를 채워가면서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that은 완전체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what이나 who는 비어있는 걸 채워주고 묶어주는 두 가지 일을 한다 이렇게요. 나중에 또 보일 거예요. 그 다음 투부정사 decide to 이렇게 쓰면 되지 뭘. 그렇죠? 투부정사를 주어로 쓰지는 않아요. 끝. 이 보어가 될 수 있는 것들. The new employee will be an asset 이라고 되어 있기 그 전에 이렇게 볼까? 여기까지가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었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까지가 주어였고 거기다 투부정사 다 했으니까. 그러면 보어가 되는 건 요렇게만 더 더해주면 돼요. 그리고 분사는 항상 형용사 얘기할 때 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죠? 보어. The new employee will be an asset. 신입사원이 to our company, 우리 회사의 자산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동명사가 보어가 될 수 있다. 매니저의 취미는 is listening to music. 뭐뭐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할 때는 동명사 쓰셔도 되고 투부정사 쓰셔도 돼요. 투부정사 예문 먼저 볼까요? 중요한 것은 is to include your contact information. 당신의 연락처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 명사절은 계속 나오네. that, whether, if, 의문사 등이 이끄는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leather. 가죽 특성 중에 하나는 is가 문장 전체의 동사 그리고 그의 보어 자리에 가죽이 섬유질 구조를 가졌다라는 주어 동사 목적어를 대시 딱 하고 묶어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아이가 접속사다. 됐죠? 그 다음 형용사나 분사. The new investments are 비동사 다음에 profitable이라는 보어를 쓰는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부사가 자꾸 등장하는데 부사는 보어가 될 수 없어요. 잠깐만. 여러분이 보어라고 하면 딱 두 개밖에 없거든.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그러면 주어를 보충 설명하거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다는 말이죠. 명사를 보충 설명할 때에 부사는 전혀 쓸데없어요. 부사가 절대 명사를 수식할 건 아니거든. 그래서 보어 자리에 부사는 들어갈 수 없다. 왜? 아니 주어나 목적어 명사를 보충 설명하는데 부사가 왜 뛰어다녀? 이렇게. 그래서 절대 부사는 보어가 될 수 없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밑에 예문 보시면 visitors to the museum found 찾았다가 아니라 알게 되다, 깨닫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목적어 the art exhibit. 그러면 전시회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자고요. 자 여러분 근데 fascinate 이건 동사잖아. 동사는 동사 자리에 가주세요. 이렇게. 없어서 ing를 썼어요. 감정을 유발하는 ing. 됐죠? interesting처럼. 그 밑에 예문 we at LG 짧아서 썼어요. 그렇죠? trying to keep 나왔다. keep도 keep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 보어를 써요. 동사 자리 아니니까 satisfy 버려주시고 앞에 있는 명사 customers를 보충 설명할 거니까 부사 버려주시고 됐죠? 그 다음 보어 자리에 앞에 있는 명사하고 동격이면 명사를 쓰고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를 쓸 거야. 무슨 말이냐면 I am a student 학생이니까 a student를 붙인 거죠. I가 학생인가 봐. 됐죠? 근데 I am happy 라고 말을 하지 I am happiness 라고는 말 안 하잖아. 그럼 여기서 고객이라는 이 명사랑 됐죠? 뒤에 나와 있는 만족 satisfaction하고 동격일까요? 고객이가 만족이는 아니잖아. 그러면 명사 보어보다는 뭘 쓰자? 형용사 보어를. 근데 형용사가 없으니까 감정을 느끼는 당사자는 PP 쓰는 거.
감정을 유발하는 ing, 감정을 느끼는 pp. 이런 멘트도 지겹게 듣게 될 겁니다. 그 다음 the new advertisement is. 자, 비동사가 나와서 보어를 써야 되는데 뒤에 부사가 들어왔네. 부사는 보어가 될 수 없다. 그러면 밀고 나가서 보어를 만들자. 형용사 보어를 써주면 되죠. 옆에다가 여러분 이거 하나만 써놓을까요? 비부형. 비부형 됐나요? 요 부사 자리에 빵꾸 잘 내기도 하고 여기 형용사 자리에 빵꾸 잘 내기도 해요. 비형형 없어요. 보어는 한 번에 하나만 써야 됩니다. 아니면 콤마 찍고 계속 연결해 가든지. 그 밑에 재밌는 거 있어. The manager is blank in her office. 자, 블랭크를 제외하고 The manager is in her office. 해석됩니까 이거? 매니저가 자기 사무실에 있다. 괜찮지 않아? I am in the room 이런 말도 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이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보호 역할을 한 거지.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필요 없죠. 아무것도 필요 없으면 부사밖에 쓸 수 없어요. 답은 usually. 부사는 보호가 될 수 없다. 그래? 잠시. 밑에 벤 다이어그램 표가 있는데 이거 잠깐 볼까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 잘 봐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명사, 대명사, 동명사, 명사절.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는 못 가요 그랬죠?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에다가 투부정사를 추가하면 돼요. 물론 if절이 주어 자리에 안 가고 목적어는 된다. 이거는 뭐 그냥 덤으로 됐죠. 그래 놓고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했더니 거기다가 형용사 ing, pp, 전치사 구를 더했어. 그렇죠. 이 바깥에 있는 얘는 부사인 거지. 그러면 제가 거꾸로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보어가 될 수 있는 건 부사 빼고 전부 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맞잖아. 보어가 될 수 있는 건 부사를 제외한 모든 아이가 보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뭐는 아니다? 부사는 절대 보어 자리에 쓰지 말라. 이렇게 순서대로 챙겨가면 안 어려워요. 올라가서 도대체 이 보어라는 말을 오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신경 써야 될 거. 여기 이런 말 있었거든. 부사는 보어가 될 수 없다. 근데 보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뒤에 부사가 있다면 그 부사 뒤에 다시 보어가 나와야 된다. 요거 말이야. 보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이걸 외우셔야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아마 2형식 동사, 5형식 동사 막 이렇게 외웠나 봐요. 뭐 불완전 자동사, 불완전 타동사. 어쩜 그렇게 어려운 단어들을 다 외웠는지. 그래? 알면 됐지 뭐. 볼까? 주격 보호를 달라고 하는 동사. 그냥 흔히 2형식 동사, 여러분이 말하는. 제가 문법 시간에 형식 얘기 안 합니다. 몇 형식을 안 써요, 원래. 저도 공부를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자, 비동사는 알죠? 그 다음에 stay하고 remain. 그리고 become도 아는 단어야. 그 다음에 look, seem, sound, feel. 뭐 이 정도만. 이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갑시다.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여자애를 만났어. 됐죠? 이제 아줌마겠지? She is beautiful. 이뻐요. is. 됐죠? 근데 stay, remain. 여전히 이뻐. 그냥 비동사 대신에 여전히, 즉 옛날하고 안 달라졌어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stay나 remain을 쓰는 거라고 그냥. 그러면 어렸을 때는 안 예뻤는데 좀 예뻐졌네? 그건 변화를 나타내고 싶은 거지. 그럴 때는 become을 쓰는 거예요. 무슨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기본 동사가 비동사인데 야 그대로야. 그래서 remain stay를 쓰는 거야 그냥. 조금 변했네. 그거를 become으로 쓰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쁘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막 웃어. 눈이 없냐 이러면서. 아니 뭐 내가 보기엔 그런데 내가 느끼기엔 그렇고 내 오감을 표현하는 거지. 현실이 어쨌든 그냥 내가 보니까 예뻐 보인다고. 그래서 룩심 됐죠? 손깍지가 신 거겠죠? 그런 뜻이지 이게 무슨 별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같은 단어로 퉁치면 돼요. 그대로냐 변하는 거냐를 나타내기 위한. 그러면 여기 예문 Miss Ramsey became a famous doctor. 그래 유명한 의사가 됐다고? 그러면 저 여자 지금 의사겠네? is? 맞죠? 뭐 직업을 바꾸지 않았으면. 그러면 Miss Ramsey looks happy. 겉보기에는 그래요. 사실은 어떤지 모르지만 is happy, looks happy. 여기다 뭐 쓰면 안 된다? happily 하면 안 된다고요. 됐죠? 목적격 보호를 갖는 동사. 이것도 재밌는 건데 여러분 또 힘들게 외우잖아. think, consider, believe, 목적어 땡땡땡. 그럼 앞에 있는 주어가 그 목적어를 땡땡땡 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make 목적어 땡땡땡. 그러면 그 목적어를 그 상태로 만드는 거야. 명사니까 상태인 거지. 만드는 거 말고 keep, leave 목적어 땡땡땡.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keep과 leave예요. find는 알게 되다, 깨닫다. 이렇게. 그리고 call A, B, elect A, B. A를 B라고 불러요. A를 B로 선출해요. 이렇게. 그때 앞에서 말했던 동사들 목적어 뒤에 땡땡땡 자리에는 부사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그러면 예문 볼게요. 미서 쇼우라는 사람이 생각해. 뭐가 어떻다고. 자신의 비서가 아주 자발적인 사람이라고. 그래 비서가 자발적인 사람. 괜찮죠? 두 번째, 이사회가 elect 선출했어요. 누구를? 미스터 웡을 뭘로? tenth president, 10번째 사장으로. 그러면 웡하고 프레지던트하고 동격인 거지? 다시 리조트가 keep합니다. 누구를? 고객을. 고객은 어떤 상태? 만족이는 아니니까 부사도 버리고 satisfied, 만족해 하는 상태. 감정을 느끼는 당사자는 PP. 괜찮아요. Visitors to the museum found. 찾았다가 아니라 알게 됐어. 깨달았어. 무엇이 어떻다고. 그림이 뭐라고요. 자, 부사 버려놓고. 왜? 부사는 보호 아니니까. 그렇죠? 그림하고 감동하고 동격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버리고 형용사 보호를 쓰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적 보호를 갖는 동사들 요 굵게 표시해 놓은 아이들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됐죠? 목적어 쓴 다음에 뭘 쓰면 안 된다고? 부사만 덩그러니 쓰면 안 된다고요. 2.2 명사 보호냐 형용사 보호냐? 됐죠? 앨리스 is a ballet dancer. 그래 앨리스가 댄서니까 명사 보호로 썼지. 사람들이 불러 잭슨을 거짓말쟁이라고. 잭슨이 거짓말쟁이네. 이렇게 동격일 때는 명사 보호를 쓴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형용사 보호 쓰시면 돼요. 그래? The paintings are 그림이 감동 아니고 감동적인 이렇게 인상적인. The manager made the workers nerve 긴장 혹은 긴장해 하는. 직원과 긴장이 동격은 아니잖아. 그쵸? 동격 아니니까 버리고 형용사 보호 쓰면 되죠. 설명. 동격 관계면 명사 보호, 그 외면 형용사 보호 이렇게요. 괜찮을까요? 밑에 수식어는 아까 봤으니까 안 볼 거고요. 4페이지에 1번 동사의 연결 형태 1.1까지 봤네. 됐죠? 숙제로 4페이지 밑에 있는 10문제 풀어오세요. 끝.